일론 머스크의 정부 혈부 도지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폭스뉴스에 나와서 현재 도지팀이 하고 있는 일의 진행 상황과 여러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무척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 혁신 실험 도지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테슬라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은요, 단순한 정권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매우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고요. 미국 시민들은 기성 정치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품고 있었죠. 이것을 간파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이후에 일론 머스크에게 이 도지의 수장을 맡도록 했는데요. 새로운 형태의 정부 혁신 실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요. 일론 머스크라는 정말 성공한 기업가의 혁신 정신을 정부 운영에 도입하려는 시도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2022년에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부터 공화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점점 확대해 온 것인데요.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서 이 정치 광고 정책을 크게 변화시켰고요. 이 트럼프에 대한 계정을 다시 활성화시켜 주기도 했죠. 그리고 실시간 여론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여론 형성 도구로서의 역할을 확대시키면서 강력한 정치적 도구로 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죠. 2024년 대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했고요. 공화당이 의회의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강력한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 그리고 X 등의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규제 등이 이제 풀리게 되면서 앞으로 승승장구하게 될 거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단기적인 주가 하락을 갖고 있는 이 테슬라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임기 내에는 다시 한번 더 큰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라는 이 두 인물은요, 전기차 보조금 축소, 환경 규제 완화, 빅테크 규제 완화와 같은 다양한 정책 등을 서로 공유하면서 큰 틀에서의 이익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의 정치적인 제휴는요, 앞으로 기술 기업이 이 정부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상징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도치 구상은요, 그래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과연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치팀은요, 정보를 효율성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는 민주적 가치와의 균형을 찾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정부 혈부 도치팀이 폭스뉴스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팀은요, 3월 27일에 폭스뉴스와 인터뷰에 참여해서 5월 말까지 연방정부의 비용을 1조 달러, 하나 약 1,500조 원 가량 줄일 것이다 라고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난 1월 20일부터 130일 이내에 정부 혈부가 이 정도의 비용 절감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단언한 것인데요. 5월 말은 도지팀의 130일간의 임무가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연방정부의 임시 직원인 특별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130일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이 지나서 이제 6월이 되면은 다시 테슬라로 돌아올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일론 머스크는 현재 약 7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 지출을 6조 달러로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4년에 미국이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사용한 예산이 1조 8천억 달러인데요. 도지팀은 이 예산 1조 8천억 달러 중에서 절반 이상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특성상 먼저 목표를 크게 잡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러면서도 연방정부의 지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같은 프로그램들이 사기와 낭비로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 몇 주 동안 보건복지부는 10,000명의 직원을 감축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교육부는 직원의 절반을 줄인다고 발표하는 등 연방 정부들이 대규모 인원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오랜 보좌관이자 정부 효율부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스티브 데이비스, 그리고 에어비앤비 공동 창업자이자 테슬라 이사회 멤버인 조 게비아 등 정부 효율부 임원들도 대거 참여한 인터뷰였습니다. 이번 도지 인터뷰에서는요, 여러 가지 예산 낭비를 한 사례들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 데이비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노력 중에 연방정부의 신용카드를 줄이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연방정부에는 약 230만 명에서 240만 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가진 신용카드가 460만 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당 2개의 카드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급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조정하고 있다, 다시 바로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사례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서베이먼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10,000가 들지만 정부는 그 설문조사에 무려 10억 달러를 지불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베이몬키와 같은 온라인 설문조사 소프트웨어로 이용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비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컷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에 이러한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2번 아니면 이 3번의 이 측정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와 도지팀이 즉흥적으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그런 100% 보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저지르면은 빠르게 수정하고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도지를 바라보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이 퇴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달에 약 8,000명 정도 퇴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8,000명 이상 퇴직하는 것은 좀 늦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은 퇴직 서류를 처리하는데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 지연 문제로 인해서 이 퇴직이 늦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정부의 IT 시스템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부 IT 비용은 약 1,000억 달러나 드는데요. 이 사회보장이나 IRS 같은 경우에는 50년 이상 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오래되었고, 그래서 통합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류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이 바로 도지팀이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지팀이 사회보장 제도를 줄인다라는 편견이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합법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도지팀이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은행 계좌를 변경하려고 전화가 오는데 그 중에 40%가 사기 전화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회보장을 훔치려는 사기 전화인데 정부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정부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8년 이후로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해 왔지만 이 문제를 알면서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약 1,500만 개에서 2,000만 개의 이 사회보장 번호, 잘못된 사회보장 번호가 떠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 시스템 내에서 잘못된 이 사회보장금이 이 사기꾼들에게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만 이 정부의 예산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정부 내에 700개 서로 다른 IT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서로 통신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정부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과정에서 도지팀이 활동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팔란티어와 같은 기업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도지팀의 인터뷰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블로그에 기록해 두었으니까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는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고요.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보장하면서 전쟁을 끝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것은 단순히 외교적인 노력 이상으로 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가족을 재결합시키면서 미래를 위한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계획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관련 당사국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전쟁을 끝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이 도지팀은요,
이 새로운 형태의 정부 혁신 실험입니다.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이 성공한 기업가가 가지고 있는 혁신 정신을 정부 운영에 도입하려는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지가 과연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켜보고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5월 말까지 종료되는 이 도지 팀이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가지고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지 팀의 성공과 함께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폭락해 있는 상황이지만 테슬라의 펀더멘탈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도지 팀의 임무를 마치고 테슬라로 돌아오게 되면 그 이후에 지금 테슬라가 잘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 비즈니스와 그리고 FSD 인공지능 비즈니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올해 출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해가 2025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투자자로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2024년 미국 대선과 도지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한 이러한 긴 시간의 흐름을 한 번 더 점검해 봤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테슬라라는 기업을 바라보면서 2025년 한 번 더 기대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